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노팅엄을 홈으로 불러서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패배고요. 맨시티전은 사실 원정이라는 그런 핑계도 있고 상대가 맨시티라는 그런 핑계도 있고 또 그날 도쿠가 워낙 좋았어서 뭐 그 패배도 리버풀한테 뼈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시나리오에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홈 경기 강등권 심지어 감독 바뀐 지 얼마 안 된 팀. 근데 그런 팀한테 득점 못하고 0대3으로 패배했다? 이거는 리버풀한테는 정말 아픈 패배가 됐고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리버풀이 오늘 되는 게 없었습니다. 뭐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사실 누가 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개인적으로 메갈리스터랑 코나테 이 두 명이 저는 상당히 별로라고 느껴졌고 특히나 메갈리스터는 제가 봤던 경기 중에 거의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판단이면 판단, 뭐 패스, 터치 같은 부분들, 수비 위치 잡는 거, 튀어나가는 판단 그냥 종합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버풀이 우풀백이 없기 때문에 소보슬라이를 라이트백에 갖다 놓고 그렇게 됐을 때 커티스 존스까지 같이 출전시키니까 미드필더를 교체할 수 있는 지금 풀이 안 나와요. 뎁스가. 그리고 감독은 엔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도의 경기 감각이 엄청나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엔도를 쓰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코나테까지 지금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또 실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나테 빼고 그럼 미드필더 흐라벤베를 또 내리고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임이었죠. 일단 오늘 리버풀이 들고 나온 전술이나 아니면 전반전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오늘 우풀백의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이렇게 두 명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살라한테 공이 갔을 때 살라가 오늘 개인 능력이 괜찮았단 말이죠. 제가 느꼈던 이번 시즌 살라 중에 거의 가장 가벼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살라한테 공이 갔을 때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가 막 주변을 계속 돌아줘요. 약간 회전목마처럼 계속 돌아주면서 살라가 고립되지 않게 계속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살라한테 붙어있는 수비를 계속 두 명이 떼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살라가 1대1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전에 그렇게 해서 뭐 살라의 컷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노팅엄이 그 가운데 수비벽을 엄청 단단하게 세우면서 뚫리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매우 컸다고 봅니다. 뭐 전반전에 살라뿐만 아니라 학포도 1대1 돌파가 꽤 많이 됐었고 학포 쪽에서 나왔던 것도 특히나 이제 메갈리스터 쪽 컷백이 예쁘게 나왔는데 그걸 또 엘리엇 앤더슨이 머리로 걷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점이 안 됐던 게 노팅엄의 플랜 A를 계속해서 유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션다이치 감독 같은 그런 수비적인 팀은 결국에 골을 빨리 넣어놔야 그 플랜 A를 확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첫 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리버풀이 전반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성과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코너킥에서 리버풀이 첫 실점한 거는 그거는 저는 사고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 무릴루를 맨마킹 제대로 안 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 없긴 한데 그 정도까지 대비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헤더 돌아간 게 무릴루 앞에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기서 또 무릴루가 퍼스트 터치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서 이뤄진 실점 오케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실 코나테가 코너킥을 안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뭐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도 어쨌든 첫 골은 사고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첫 골 이후에는 리버풀이 잘 되던 게 조금 안 되기 시작하고 코나테도 그때부터 미스 많아지고 메칼리스터도 미스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 채로 전반이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사실 45분이 어쨌든 간 리버풀한테 주어졌잖아요. 이 45분을 리버풀이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물론 이제 노팅엄 입장에서는 사실 개꿀이에요. 왜냐면 리버풀이 좋은 컨디션으로 몰아붙였지만
자기네들이 막아냈고 한 골 넣었고 그렇게 되면은 노팅엄은 자신의 플랜 A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오케이, 한 골 우리가 먼저 넣었어. 우리 한 골이라는 시간을 얻은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팅엄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하게 돼요. 이거 실점은 이제 리버풀의 실력의 영역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저는 맥칼리스터의 판단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거기서 달려들면서 도전할 게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거기서 상대 선수가 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골대와 등을 진 채로 잡는 거고 그냥 맥칼리스터가 기다린 다음에 뒤쪽으로 백패스 나가게끔 돌아서지만 못하게끔 천천히 밀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맥칼리스터가 튀어나가면서 발을 뻗어버리면서 매우 치명적인 공간을 허용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실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부터는 노팅엄을 사실 이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노팅엄은 한 골만 넣어도 그 씨앗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 같은 그런 건데 지금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한 골을 먹혀도 더 버틸 시간을 번 거잖아요. 노팅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 펼쳐졌고 그렇게 되면서 리버풀은 더더욱 뚫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팅엄이 또 좋았던 거는 오늘 이고르 제주스가 되게 좋은 활약 해줬습니다. 하위권 스트라이커가 보여줘야 되는 거의 모든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공 없을 때 많이 뛰면서 상대 센터백 계속 사이드로 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경합 상황에서 나 혼자와 상대 수비 여러 명과의 싸움에서 파울 같은 거 얻어내주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좋은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엘리엇 앤더슨 왜 빅클럽들이 그렇게 원하는지를 오늘 제대로 증명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엘리엇 앤더슨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피지컬이 좀 좋기 때문에 등지고도 잘 안 밀리는 게 있어요.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리버풀이 오늘은 저는 압박도 꽤 강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온 것 같거든요. 압박을 나갔을 때 코너 플래그 쪽에 몰렸을 때도 엘리엇 앤더슨이 절대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씩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엘리엇 앤더슨이 그런 것들도 잘해줘서 리버풀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제 누누 감독이 있을 때도 역습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엘랑가, 허드슨 오도이, 크리스 우드 이런 선수들 데리고 와 가자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도 약간 그런 돌격대장 같은 역할을 잘 해줬고 오히려 리버풀이 저는 보여줘야 되는 역습을 노팅엄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보여줘야 되는 역습이 사실 특공대 역습이잖아요. 여러 명이 와 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엔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노팅엄이 오히려 리버풀이 해야 되는 역습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일단은 이삭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온 느낌은 아니고 이삭이 사실 컴플리트 포워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공 상황에서도 동료들이랑 짧게 주고받으면서 다시 공간 찾아가고 뭐 2대1 패스 만들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던 선수였는데 뭔가 리버풀에서의 모습은 공간이 없으니까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오늘 경기 이삭 때문에 졌다고 표현하긴 어렵죠. 뭐 이삭만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대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경기에서 사실 느꼈던 건 오히려 풀백에 대한 그런 문제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가 뭐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잘하더라도 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땜빵인 선수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브래들리, 프림퐁 둘 다 부상인 거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왼쪽 풀백 두 명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축구에서는 풀백이 좋은 팀이 진짜 잘하잖아요.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풀백이 좋은 팀이 잘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은 기본적으로 풀백 이외에 뭐 삼선이라든지 앞쪽은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제 풀백까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케르케즈가 지금 학포랑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호흡이 안 맞습니다. 사실 워낙 학포가 솔로용 선수기도 한데 그냥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그 측면에서 학포가 뭐 2명 끌어당기면
케르케즈가 그런 공간 이용하고 뭔가 2대2로 상대를 쪼개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수 1, 선수 2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로버트슨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잘하냐? 오늘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냥 허친슨한테 은구무와 로버트슨 두 명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골은 사실 진짜 먹혀서는 안 되는 골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을 못 막아서 슈팅을 허용했고 그 다음 세컨볼이니까 허친슨이 메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지금 리버풀 전체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게 세 번째 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오늘 살짝 암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받았던 게 뭐냐면 리버풀이 실점을 하고 나서 공격적인 숫자를 늘리면서 이삭, 에키티케 투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미드필더는 2명인 구조가 됐단 말이죠. 약간 4-2-2-2 내지는 4-2-4 구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삭, 에키티케 2명을 같이 쓰려면 이런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백스리를 쓸 게 아니라면. 근데 이랬을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가운데를 투미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격수가 많다고 해서 공격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격수가 많아도 결국에 그 선수들한테 공이 도달해야 그 공격수가 많은 걸 체감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뭔가 센터백과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있어줄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뚫는 루트는 제한되는 느낌이 있고 그냥 사이드로 간 다음에 투톱한테 크로스 뭐 이런 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리버풀이 전반전에 들고 나왔던 플랜 A는 어느 정도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후반전에 실점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교체하고 나서 나온 그런 것들은 뭐랄까 그냥 되는 대로 플레이하는 느낌? 뭔가 뚜렷한 플랜 B라기보다는 그냥 공격수만 추가시켜보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리버풀의 사이드백을 살려보겠다. 뭐 케르케즈와 프림퐁 공격적인 선수들을 살려보겠다. 근데 포백으로 갔을 때 그 두 명의 선수 냅두면 수비 밸런스 깨지죠. 그래서 그럼 센터백을 3명 둬야겠다. 근데 우리는 센터백을 영입을 제대로 못했네? 센터백 3명 둘 수가 없네? 일단 이건 안 돼. 그럼 일단 포백으로 가야 돼. 포백으로 가서 4-2-3-1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비르츠가 안 되네? 이삭 에키티케는 누굴 선발로 써야 되지? 지금 컨디션은 이삭이 별로긴 한데 우리가 이삭을 제일 비싼 돈으로 데려왔으니까 이삭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지금 폼 좋은 에키티케는 벤치 안 쳐두고 이삭을 써야 되나?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쿼드가 좋은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스쿼드 자체의 네임밸류는 좀 빵빵한데 뭔가 상체만 한 헬스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체는 되게 근육이 많은데 다리는 젓가락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고 부상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지금 리버풀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여기서 감독을 경질한다고 칠게요. 뭐 지금 슬롯 경질 얘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슬롯을 경질한다고 쳐. 그런데 다른 감독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쿼드 상황이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패배가 된 것 같습니다.